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의 원가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이 표준원가 계산이죠, 그죠? 이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험은 보통 5문제 중에 1문제 나와요. 근데 이론 나오면 쉽고요. 보통은 이론보다는요, 계산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차이를 분석하라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표준원가 계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의사결정은요, 바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죠?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 계획한 바가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되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서 나중에 통제를 하게 돼요. 이 통제 모형은 성과평가로 구체화됩니다. 성과평가. 근데 이 성과평가를 대별해주는 항목이 책임회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 중심점을 정하는 거예요. 원가 중심점, 그다음 원가 이익 중심점, 수익 중심점. 보통 이익과 수익은 판매 부서의 성과평가 모형이고요. 원가가 뭐예요? 바로 제조 부서의 뭡니까? 성과평가 모형이에요. 이 성과평가 모형이 바로 뭐냐면 표준원가 계산입니다. 표준원가 계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원가 계산은 생산부서의 성과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원가는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표준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사전적인 표준을 정해놓고, 그죠? 예산을 세워 표준을 정해놔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그죠? 발생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서 내가 최초에 계획한 거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이가 왜 났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이게 가격적인 거야? 아니야. 사람들이 능률적인 요소가 부족한 건지. 그걸 비교해 가지고 불리한 차이가 나오면요, 경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예외한 관리에 의해서 뭔가 그걸 관리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 있죠. 유리한 차이가 나오면 우리 회사에 경쟁력 있는 요소가 뭐지? 그죠? 파악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불리한 차이는요, 새로운 계획에 있죠, 불리하지 않도록 반영하는 모형. 이게 바로 있죠, 이 표준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여기가 중요해요. 요 얘기가. 자, 원가 중심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가 중심점은 대개 생산 부분을 얘기하며 생산 부분의 평가는 뭐예요? 성과평가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내가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목표한 생산량이 달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표 생산량이란 100개 만들겠다 하는 거는 그 100개를 만들고 안 만들고 누구에서 그죠? 좌우됩니까? 영업부서에서 주문을 받아야지 생산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100개를 영업부에서 만들겠다 했으면 그럼 100개를 영업부에서 주문을 받아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목표한 거. 만약 영업부가 100개 판다고 해놓고, 그죠? 100개를 우리가 계획했지만 실제로 80개밖에 못 팔았다면요. 그러면 이 80개밖에 못 만들었다고 생산부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모형은 이렇게 봐야 돼요. 목표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실제로 주문받은 것을 뭐예요? 실제 생산량 있죠? 만든 거를 얼마나 뭐예요? 능률적으로 잘 만들었는지를 평가해야 되지, 이걸 뭐예요? 목표를 덜 했다 해서 그건 내 책임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얘기를 좀 구체화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좀 잘하려고 하면 이 개념이 좀 필요해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예산을 좀 알아야 돼요. 예산. 자, 예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시점이 다양한데 일단 예산을 세운다 할게요. 내년도의 계획, 영업계획을 세운다 할게요. 경영자는 누구를 부를까요? 당연히 처음에 영업이사를 불러요. 야, 내년도에 예산 세워봐봐. 몇 개 팔 거야? 그럼 영업부에서는요, 지점장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마켓 쉐어 같은 거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를 더 올릴 건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서 그 예산 수량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판다라고 있죠. 경영자한테 보고를 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경영자는요, 영업부서에서 100개를 판다고 했으니까 불러요. 공장장을 불러요.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판매 부서의 성과평가 모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관리에게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 다음부터가 우리의 얘기예요. 그럼 공장장 불러요. 그럼 공장장 불러가지고 100개 영업부가 판다고 했으니까 100개에 대한 있죠. 원가를 어느 정도 들 건지를 세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장은 또 뭐예요? 원가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이 만드는데 원가를 계속 그죠? 구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했다. 그러면 원가를 얼마 만든다. 이렇게 보고되면 그 경제는 의사결정해 보는 거죠. 예, 대충 그죠?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데 원가가 어느 정도 들 거니까 과연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이익이 과연 내가 원하는 있죠. 경영성과에 만족하느냐. 만족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원가를 줄이든지 매출을 늘리든지. 근데 대부분 매출은 잘 못 늘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짜내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뭐예요? 예전에 7, 80년대 전부 다 뭔가 3Q 원가 절감하자 있죠. 일본식 모형에서 공장에 지나가 보면 뭐 다 캐치플레이드가 뭐야? 원가 절감, 원가 절감. 그게 바로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원가를 막 절감해서 막 짜내기를 하는데요. 자, 경제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논의는 공장장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성과평가하는 걸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 자, 예산을 세워봅니다.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어요. 100개를 만드는데 얼마 드느냐고 했으니까 공장장이 예산을 세운 부분이 뭐냐면 1,000원 든다라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운 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1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우리 공장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영업부 얘기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원가는 얼마 들었냐 이거죠. 실제로 만든 원가 있잖아요. 얼마 들었는지를 보니까 영업부가 100개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매출 저하에 의해 가지고 80개밖에 주문을 못 받은 거예요. 100개를 판다 했는데 실제로는요. 80개밖에 못 팔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건 단위당 뭔가 1,2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96,000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우리 성과평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산은 10만 원 들 거라고 봤는데 얼마 들은 거예요? 96,000원 들었으니까 요거하고 딱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10만 원 들 거라는데 96,000원 밖에 안 들었으니까 제조부서를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00원만큼 덜 들었으니까 다 상을 줘야 됩니까? 상을 줘야 돼요? 정말 잘했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뭔가 아니란 느낌 안 들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보세요. 목표한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네가 만든 생산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바로 조업도가 뭡니까?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평가하면 올바른 평가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평가해야 되냐?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실제 생산량을 이 뭐냐면 조업도가 변동했잖아요. 조업도가 몇 개로 변동했어요? 100개가 아니고 몇 개 한 거야? 변동된 거. 8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가 만든 양이 80개잖아요.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 중요하죠. 그럼 이걸 변동 계산이 하는데 그럼 변동해서 80개 만들었다면 1,000원 정도 들 거라고 본 거예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면 1,000원 정도 들 거라고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8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성과평가 볼게요. 8만 원 정도 들 거라고 봤는데 뭐야? 96,000원 들었으니까 이게 올바른 성과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고정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한다고요? 요거랑 한다고요. 요거랑. 변동 예산 가지고 해야지 올바른 정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변동 예산이 뭔지 알겠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빼보세요. 16,000원이잖아요.
여기서 빼보세요. 그럼 이 16,000원은 원가가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 원가 16,000원이 불리한 차예요? 유리한 차예요? 불리하다는 거는 생각했던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들어가면 불리, 덜 들어가면 유리잖아요. 이게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불리. 16,000원이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불리하다. 그런데 이제 불리하다는 게 시험에 잘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거 정상기술원가 계산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금을 빼면 16,000원이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면 뭐예요? 불소치학에서 불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맞춤 모형이라고요. 그 불소치학 기억나죠? 정상기술원가 그거 똑같은 모형이라고. 그럼 뭐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불리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하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딱딱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상계획원가 계산을 불소치학을 앞에 실제치, 예정치에서 플러스한 부분이 요거랑 같이 맞추기 위한 거예요. 어떤 교과서에 보면 이게 바뀌어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어떤 교과서에는.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꽤 있어요. 이렇게 불리하다, 그죠? 그러면 자, 불리하구나. 그런데 요거를 보니까 불리하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불리했는지 모르잖아요. 총액만 불리하다는 거지 뭐 때문에 불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그죠? 툴을 만들 때 여기에 뭔가 뭐예요? 중간쯤에 뭐예요? 중간쯤에 징검다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탄생된 그죠? 변동원가 계산 즉 표준원가 계산의 그죠? 차이를 분석하는 그죠?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할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툴이 어떻게 돼요? 여기 좀 보시면 앞에가 그죠? 여기 실제 원가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요 SQ가 요 있잖아요. 산출량 있죠. 변동계산 있죠. 이거 실제 그죠? 목표한 게 아니라 실제 산출한 있죠. 변동계산이잖아요. 요 금액 여기인 거예요. 요거 아니라고 요거야. 그죠?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렇게만 하면 뭐 때문에 불리한지 모르니까 중간에 뭐예요? 투입과 산출이잖아요. 투입과 산출. 투입 예산, 투입 변동예산, 여기 산출량 예산인데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있죠. 징검다리 하나 놓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격적인 요소 때문에 차이가 유발했는 건지 능률 때문에 차이를 유발했는지를 분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거와 같은 게 뭐죠? 영어를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개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세 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분석하는 그저 툴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세 개를 이렇게 좀 끌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세 개를 줄을 세 개 꺼가지고요 영어로 좀 쓸 줄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영어를 좀 왜냐면 저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너무 편한데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거 너무 제가 이거 있는데 만약에 이 개념이 너무 외우기 힘들다. 그죠? AQ는 뭐죠? AQ는 여기 볼게요. AQ는 딴 게 아니고 AQ는 실제 가격, 실제 수량. AP는요? 실제 가격. SQ는 표준 수량. SP는요, 표준 가격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어 약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AP는 Actual Quantity라고 해요. Actual Quantity의 약어고요. Actual Price 이렇게 실제 가격, Standard Quantity, Standard Price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약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어. 여기 제가 여기 적어놔보세요. 표준 가격.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보세요. 요것도 요소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 보여드릴 때 요거는 요 요소하고요. 여기 앞에가 같잖아요. 여기. 그래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놓는 이유가 두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요거랑 두 개 같잖아요. 중간에 있는 놈이 뭐예요? 요쪽도 약간 포함되고 반을 포함하고 요쪽도 반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냥 이거는 실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실제 산출량 있죠. AQ가 실제 산출량 있잖아요. 실제 만든 양, 산출 변동 예산이라 하고, 요거 자리를, 여기 징검다리를 투입 변동 예상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냥 투입한 양의 변동 예산.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같은 건 뭐죠? 수량은 같잖아요. 차이 나는 건 뭐죠? 실제 가격과 표준 가격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을 가격 차이라는 거예요. 가격 차이라 부르고요. 근데 직접 재료비 같으면 가격 차이 이렇게 되고, 직접 노무비의 가격 차이는요, 임금의 차이, 그죠?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의 차이는 소비 차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데 분석 툴이 변동비 툴이잖아요. 변동비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변동비를 툴이 이렇게 되고, 고정비 툴은 밑에 있어요. 아, 이게 밑에 있나? 되게 많네. 고정비 툴은 고정비는 좀 달라요. 왜냐면 고정비라는 건 능률이 없는데요. 이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분석이 가격 차이라고 해요. 근데 가격 차이, 제조 간접비는요, 그죠? 아니, 직접 노무비는 임률, 이거는 소비 차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를 다른 교과서에서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둘, 세 개 합니다. 많아 보이잖아요. 분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변동비 툴은 같이 하나로만 하면 돼요. 시험 문제 90%는 다 여기서 나와요. 90%. 고정비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변동비 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 가격적인 요소고, 그럼 요거하고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는 같은데 차이 나는 게 뭐죠? 여기 요 금액과 요 금액 차이는 나. 요거는 같은데 앞에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이죠. 양의 차이잖아요. 양을 얼마나 있잖아요. 능률적으로 했는지. 수량 및 능률 차이래요. 수량 차이, 능률 차이. 이렇게 해봐요. 능률 차이. 능률 차이를 더 많이 쓰죠. 능률 차이. 저기 말은 여기 보세요. 변동비는 뭐예요? 변동비는 능률 차이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능률을 도모해서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근데 고정비는요? 아니, 임차료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석 툴이 뭐예요? 좀 다를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 저걸 기반으로 해서 뭡니까? 약간 응용하면 돼요. 고정비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뭐예요? 요거는 알고 그것만 하나 알아가지고 고정비에 나오면 그것만 적용하면 맞출 수 있도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죠?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격 차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 나는 거랑. 그 AQ가 같고 AP에서 뭐야? SP의 차이가 가격 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능률 차이는 어떻게 돼요? 이걸 하면 능률 차이는 말 그대로 같은 게 뭐죠? SP가 같고 AQ에서 뭔가 SQ의 차이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제 차이를 낼 수 있잖아요. 이 공식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앞에 있는 거 실제 그죠? 우리가 투입 예산, 산출 예산 요것만 딱 툴을 알면 돼요. 만약에 이 영어까지도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영어도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저도 배운 거예요. 저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이 표준원가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아파트 관리소장이랄지 건물 관리소장 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 은퇴하신 분들은 이걸 공부 안 하고 처음 배우는 분은 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보고 깜짝 웃었는데요. 그러면서 끄떡이 젖는 부분이 이거를 잘 못 외운 분들은 저걸 못 푼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풀 수 있도록 한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잘 안 되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 영어를 쓰면 힘들어 하니까 그냥 이건 실제 가격, 실제 수량하고 뭐요? 가격과 수량하고 가격이 있어야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과 실제 수량이고 이거는 실제 가격하고 뭐요? 표준 가격이고 표준 수량과 표준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 여기는 실실
표준 가격, 표준 수량의 표준 가격. 그럼 요거 하나 따와. 어떻게? 실표. 요거 이렇게 봐. 아니, 뭐, 그렇게라도 외워라. 이렇게 강의하는 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 대상한테죠. 좀 어필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보고, 아, 잘 안 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반 정도 섞여 있잖아요. 가격과 수량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예요? 요소가 달라야지만 그죠? 가격을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 기법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대신에 제가 해설 강의할 때는 이렇게 안 하게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자, 그리고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 하고, 이 모형을 가지고 표준 원가 계산의 모형,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였어요. 세무일부 옛날 한 10년 전에 기출문제인데,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예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보죠. 답을 가리고 있죠. 이걸 계산 안 하고 답을 맞추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산 안 하고 답을 맞추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영업부에서 있죠. 만들겠다고 한 예산안이 몇 개입니까? 5천 단위.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갑자기 뭐야? 폭발적인 있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폭발적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뭐야? 얼마를 만든 거예요? 5,500단위를 만든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 생산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